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왔어. 우리 은서 왔니? 근데 우리 은서 얼굴에 왜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할까나? 와, 우리 할머니 완전 쪽집게네. 나 보자마자 그런 게 딱 보였어? 그야 네가 우리 첫 손주인데 할미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 근데 무슨 일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진이 집에 인사 간다고 들떠서 쫑알거리더만 혹시 성진이 집에 갔다가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레 물으셨어요. 할머니, 나 그냥 결혼하지 말까? 그냥 결혼 안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까? 예끼 이 녀석아, 할미 할애비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성진이 정도면 착하고 능력도 좋고 괜찮더구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네가 빨리 결혼해야 할미 할애비도 증손주를 볼 거 아니야. 우린 그날만 눈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라고 있어. 무슨 일인데 그래? 너 그 집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지? 응, 성진 씨네 집 갔다 오니까 왠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왜? 성진이네 부모님이 네가 마음에 안 든대? 아니, 성진 씨네 부모님은 아주 좋은 분이셔. 특히나 어머니께서 엄청 좋으신 분 같아 보이더라고. 근데 뭐가 문제야? 시부모 될 사람들만 좋으면 문제될 것도 없겠구만. 혹시 시누이 될 사람이 뭐라고 해? 아니야, 시누이도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 아니,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네 얘기 들어보니 문제될 거 하나 없어 보이는구만. 할머니께서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저기 그게 말이야. 그 집 할머님이 문제야. 뭐? 그 집 할머니? 응, 성진 씨네 할머니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말을 좀 그냥 막 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 말을 막 하다니 어떻게 막 한다는 거야? 그게 나보고 눈이 소 눈망울처럼 커서 눈물이 많겠다고 하면서 눈물 많은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나 뭐래나. 그게 뭐가 어떻다고 그래. 그건 우리 같은 옛날 사람들이 그냥 빈말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말이야. 이 할미가 보니 네가 조금 예민한 것 같구나. 이 할미랑 할아버지처럼 너한테 우리 공주님이라고 할 줄 알았어? 그 정도야 물론 나도 이해하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또 뭐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야. 그래서 나보고 재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성진 씨가 나랑 결혼해주는 거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항상 받들면서 살라고 하잖아. 이런데도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그 양반이 그렇게 말할 때 다른 가족들은 어땠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니지. 가족들 모두 놀라서 할머님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지. 게다가 시내이가 할머님 입을 막아버리더라고. 아마도 한두 번 그런 게 아닌 것 같긴 했어. 그럼 문제될 것도 없구만. 할머니께서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지. 결혼하고 나면 계속 봐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럴 거 아니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나한테 삐쩍 꼴아서 보기 싫다는 둥 여자가 좋은 대학 나온 것도 남자 기죽이는 일이라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말도 계속했다니까. 결혼하고 나서 그 집 할머니 볼 일이 많긴 하겠어. 그때마다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만인 거야. 무엇보다도 다른 가족들이 괜찮다면 그럼 된 거야. 안 그래 여보? 그러게. 그 할망구 하나만 그러는데 그냥 네가 참아줘. 여보, 사돈 될 양반한테 할망구가 뭐예요? 그런가? 내가 그만 말실수를 했구만. 할아버지께서 쑥스러운 듯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께 제가 다시 말을 꺼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상견례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참석하면 안 돼? 우리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뭐 한다고 거기를 따라가. 남들이 보면 욕먹기 딱이야. 그냥 엄마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가. 안 돼. 그 집 할머니도 오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꼭 참석해야 해. 그 집 할머니가 상견례에 온다고 했다고? 그렇다니까. 내가 이 두 귀로 분명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석하실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 그럼 우리도 참석하지 뭐. 할머니께서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쯤 할머니께서는 모든 걸 간파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한껏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할머니께서는 항상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에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했고 남친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친 가족들이 상견례 장소로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남친 할머님을 보던 가족 모두 놀란 채 얼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말이죠. 남친 할머님께서 한복을 입고 오셨는데 색깔이 화려해도 너무나 화려한 그런 한복이었어요. 거기다 한복 디자인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었고요. 아무튼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한복이었어요.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우리 할머니를 보던 예비 시누이가 놀란 채 예비 시할머님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새언니네 할머님 옷 좀 봐봐. 얼마나 고상해 보이셔? 근데 할머니 옷은 이게 뭐냔 말이야. 왜? 예쁘기만 하구만. 뭐가 어떻다고 그래? 이런 자리일수록 기가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예쁘긴 뭐가 예뻐.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 한복 말이야. 옛날 기생들이 입는 그런 한복 같아. 도대체 이런 한복은 어디서 구해온 거야? 예비 시누이가 다시 한번 우리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속삭이고 있었는데요. 뭐? 기생? 너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게 근데 보자 하니까?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틀린 말 한 거 하나 없구만. 그렇게 우리가 뜯어말릴 때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새언니네 할머님 좀 봐. 진짜 고상해 보이시잖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아마도 예비 시할머님의 옷차림 때문에 가족들끼리 한바탕 했던 모양이었어요. 예비 시할머님과 시누이가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바람에 예비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친의 얼굴도 사색이 되어 있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예비 시아버님께서 어렵게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아닙니다. 특별한 자리여서 특별한 옷을 입고 온 것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제가 보기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아무래도 원색이 예뻐 보이긴 합니다. 가만 보니 우리가 너무 어둡게 입고 나온 것 같네요.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이 나이쯤 살아보니 모든 걸 안 좋게 보자면 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좋게 보자고 생각하고 세상을 둘러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성준이 처음 봤을 때 사돈처럼 조금 놀랐거든요. 할머니께서 예비 시할머님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저처럼요? 뭘 놀라셨다는 건지. 예비 시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니의 입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니 그게 말이죠. 우리 가족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눈이 왕방울 눈이잖아요. 근데 성준이 눈은 우리랑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놀라긴 했는데 우리 손주 사이 될 사람이다 생각하고 마음먹으니 참 귀엽고 앙증맞아 보이더군요. 특히나 웃을 때마다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사실 눈이 커서 좋을 거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옛말에 눈이 크면 눈물이 많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오히려 눈이 작으면 복이 없는 뱁새 눈이란 소리는 들어본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뱁새 눈이요? 아니, 그냥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예비 시할머님의 표정은 굳을 대로 굳어져 있었는데 뭔가 대적할 만한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어요.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성진이는 어릴 때부터 제 손에서 자랐습니다. 순애도 어쩌면 그리도 순한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서로 안아보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으니까요. 거기다 우리 집안에서 아주 귀하디 귀한 손주입니다. 너무 귀한 손주이다 보니 아직도 생선 가시를 제가 다 발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해서도 은서가 우리 성진이 가시도 발라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 집안은 남자들이 술 먹고 들어오면 해장국으로 콩나물국을 꼭 끓여야 하니까 너도 앞으로 콩나물국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잘 배우거라. 애미야,
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은서 불러다가 좀 잘 가르쳐줘라.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예비 시댁 가족들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움찔거리고 있었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맞습니다.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라고 말입니다. 저희도 우리 은서를 참 귀하게 키웠습니다. 결혼해서 남편 가시나 발라주고 해장국이나 끓여주라고 키우지 않았다 그 말이죠. 결혼은 두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일륜지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우리는 가시 하나도 스스로 못 발라먹고 콩나물 해장국이나 바쳐야 하는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 못 시키겠네요. 제가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보거든요. 근데 성진이만 봤을 때는 좋은 집안에서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랐구나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나이를 먹다 보니 제 총명함이 예전 같지 않나 봅니다. 이게 다 사람 잘못 본 우리 잘못 아니겠습니까? 바쁘실 텐데 괜시레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파혼이라도 하겠다 그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파혼하면 여자가 한참 손해인 건 알고 계신 거죠? 요즘 세상에 이혼도 흠이 되지 않는 마당에 파혼이 무슨 흠이 된다고요? 성진이 할머님, 세상을 한번 잘 둘러보세요.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다 그 말입니다. 변한 세상에 빨리 적응을 하셔야겠네요. 우리가 계속 얼굴 마주하고 있을 사이는 아닌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들 가자고. 할머니께서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시종일관 미소까지 머금은 채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나 있는지 그냥 한눈에 봐도 딱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화가 나도 절대 내색하지 않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우리 가족 모두가 엉겁결에 할머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예비 신랑과 가족들이 울기 직전이었는데요. 예비 시할머님조차도 어쩔 줄을 모른 채 당황한 듯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 절대 그런 집안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 가시를 발라주다니요. 제가 아내한테 가시를 발라주면 발라줬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사돈 어르신이 너무 고상해 보이시니 저희 어머니가 그냥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부디 노여움 푸시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사돈 어르신. 우리 할머니가 괜히 심술나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집 절대 그런 집 아닙니다. 전 새언니가 진짜 좋아서 여기저기 엄청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할머니가 다 책임져. 예비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예비 시할머님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기 제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예비 시할머님께서 얼버무리듯 말을 하고 있었지만 가만히 지켜보시던 예비 시할아버님께서 조용히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당신 잘 들어. 이번 결혼 잘못되면 다 당신 책임이니까 그 기생한복 가지고 조용히 집 나가야 할 거야. 내가 그 기생한복 골라서 가지고 올 때부터 사단이 나도 단단히 날 줄 알았어. 당신이 엎지른 물이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퍼담아. 해장국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예비 시할아버님께서 아주 조용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아니 난 그냥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그냥 해본 말입니다. 앞으로는 말 조심하겠습니다. 예비 시할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난 채 간절한 눈빛으로 우리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할아버지께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하지 않겠어? 다시 앉자고. 라며 조용히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뒤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 예비 시할머님께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꼭 다물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아슬아슬하던 상견례가 무사히 잘 끝났고 얼마 뒤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부부가 간단히 음식을 준비해서 집들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두 번 차리기 귀찮으니까 한 번에 다 같이 모이자고 제안을 했고 우리 친정 부모님께서도 흔쾌히 응해주셨고요. 집들인 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상견례 이후 시할머니께서 그동안 쌓인 게 많으셨던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술만 드시고 계셨는데 어느 순간 시할머님의 코부터 얼굴 전체가 시뻘겋게 변하더니 휘청휘청 거리셨어요. 아무래도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신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시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시더니 사돈은 잘나서 좋겠소. 말하는 게 아주 고상한 거 보니 어디 좋은 대학이라도 나온 모양이요. 이제 보니 사돈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네요. 이 사람이 이대를 나왔거든요. 이대 정도면 좋은 학교가 맞는 거죠. 이대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화여대를 나오셨다 그 말입니까? 시할아버님께서 깜짝 놀란 채 우리 할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예, 제가 대학 시절 아내를 보자마자 한눈에 딱 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연히 아내가 피아노 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아주 멀리서도 빛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아주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했었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고상하셨군요. 어쩐지 뭔가 좀 다르시더군요.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걸요. 아닙니다. 달라도 아주 다르죠. 시할아버님께서 시할머님과 우리 할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순간 시할머님께서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 무식하다. 그것도 아주 일자 무식이다. 그걸 이제 알았어? 오늘은 왜 그 기생한복을 안 입고 왔을까나?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시할머님과 할아버님의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우리 모두 놀라서 그 광경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요. 난들 공부를 안 하고 싶었겠어.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 동생들은 줄줄이지.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만 살아계셨다면 나도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냔 말이야. 시할머니께서 갑자기 통곡까지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시할머님을 할머니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셨는데요. 은서야, 할머님 좀 방 안으로 모시자꾸나 라며 시할머님을 모시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는데요. 그 뒤에도 시할머님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서 한동안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방 안이 조용해졌는데요. 제가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할머니와 시할머님께서 나란히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두 분이 너무나 곤히 주무시고 계셨기에 다른 가족들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주방이 시끌시끌해서 제가 주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두 분이 주방에서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고 계셨어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뭐해. 해장국 끓이고 있지. 사돈이 콩나물국을 아주 기가 막히게 끓였잖니. 우린 벌써 엄청 많이 먹었다. 니들도 얼른 와서 밥 먹어. 그런 두 분을 남편과 제가 놀란 눈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 두 분이 급속도로 친해지셨답니다. 우리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날 밤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눈 모양이었어요. 어릴 때 가족들의 보살핌으로 대학까지 졸업한 우리 할머니와는 다르게 시할머니의 삶은 고단하게 그지 없었다는데요. 시할머님께서는 동생들 뒷바라지까지 다 시키고 맨몸으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시할머님이 안쓰러웠던 우리 할머니가 시할머님을 위로해드렸고요. 그 뒤 두 분은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되셨는데요. 두 분이 자주 만나서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하시곤 했으니까요. 그날도 두 분이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셨고 제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어요. 할머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두 분의 접선 장소가 왜 하필 우리 집이야? 이래봬도 우리 신혼인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니들 회사 간 시간 맞춰서 오고 있잖니. 거기다 우렁각시처럼 청소도 다 해놓고 저녁까지 해놓고 가는데 니들도 우리 때문에 편하잖아. 아니, 내 말은 두 분 다 집이 있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 그 말이야. 그야 집에는 니들 할아버지가 있잖니.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불편해. 근데 니들 집은 낮에는 텅텅 비어있잖아.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딨어. 우리도 나쁠 건 없는데 청소 그런 건 안 해놔도 돼.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해.
그렇게 두 분은 하루하루 더욱 친해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절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나름 괜찮은 단짝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두 할머니께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는데요. 그날의 사건은 이랬습니다. 시할머니께는 손아래 동서가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께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할머니께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것에 대해 항상 무시하고 함부로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듯 시할머니께서는 시댁 가족들에게 항상 무시만 받고 살아오셨고요. 어느 날 우리 할머니께 그러한 사실을 다 말했던 모양이었어요. 사돈, 말도 마세요. 그동안 어찌나 무시받으며 살았던지 저도 모르게 그게 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돈을 처음 보던 그날 고상함이 어찌나 부럽던지 제가 괜한 시비까지 걸었지 않았겠소.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동서보다 학벌이 더 좋다는 말 듣고 어찌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이대라는 말 듣고 사돈이 진짜 부럽더이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부모 잘 만나서 그리 살았던 게 창피할 따름입니다. 사돈이야말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입니다. 동생들 뒷바라지 다 하시고 양가 부모님께도 그렇게 효도하시면서 사셨다면서요. 무슨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하세요. 그때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동생들 잘 크는 것만 봐도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죠. 맞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리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기만 해서 보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사돈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전에 공장을 다니다 보면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이 그리도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부럽던지 그때는 혼자 참 많이도 울었네요. 사돈 말 들어보니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그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손아래 동서가 그렇게 무시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부모님도 동서랑 저를 참 많이도 차별했습니다. 맏며느리가 똑똑해야 하는데 잘못 들어왔다고요. 그때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배알이 베베 꼬이면서도 동서가 어찌나 부럽던지 제 심정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암요. 근데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시할머님의 손을 꼭 잡아주셨다는데요. 그날 그런 시할머님께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 할머니가 시할머님을 모시고 꽤 근사한 식당으로 들어간 모양인데요. 그곳에서 시할머님의 동서분과 딱 마주쳤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순간 시할머님께서 당황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랍니다. 형님이 이런 고급 식당에 웬일로 왔어요? 형님 이런 음식 먹을 줄도 모르잖아요. 동서분 일행분들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 할머니께서 그 동서분을 노려봤다고 하는데요. 음식을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그냥 입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 형님 친구분이세요? 그럼 친구분도 국민학교만 나왔겠네요. 아니야, 동서. 이분은 우리 사돈 양반인데 이화여대 졸업하신 분이야. 우리 성진이 결혼식 때 잠깐 인사했었잖아. 네? 이화여대요? 근데 이화여대 나오신 분이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이랑 대화가 되긴 해요. 난 우리 형님이랑 있으면 영 대화가 안 되던데요. 시할머님의 동서가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는데요. 저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식사나 할까요? 우린 괜찮은데 형님이 대화에 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대화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있나요? 사람 사는 얘기하는 건데요. 그렇게 시할머님 동서분 지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사돈, 저번에 제가 연주해드렸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말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는데 시할머님의 동서분이 놀란 채 두 분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사돈께서 피아노도 칠 줄 아세요? 그럼요. 제가 음악을 전공한걸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사돈도 음악에 조예가 아주 깊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형님이 음악에 조예가 깊어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신데 우리 형님 완전 일자 무식입니다. 가끔 맞춤법도 막 틀리는걸요. 그 순간 우리 할머니께서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동서분 같은데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말이죠. 이래봬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무식하다니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뭐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돈이 아무것도 모르긴 뭘 모른다는 겁니까? 우리 사돈이 쇼팽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뭐요? 쇼팽? 그게 뭔데요? 시장 가서 장 보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동서, 쇼팽이 누군 줄도 몰라?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쇼팽도 모를 수가 있어? 예? 아니, 알아. 모르긴 누가 모른다고 그래요? 쇼핑. 안 그래도 어제 백화점에 쇼핑 다녀왔어요. 쇼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참 기가 막히는구만. 아니, 어떻게 쇼팽을 모를 수가 있어? 안다니까요, 쇼팽. 아, 그거 사람 이름이죠? 그래. 그럼 쇼팽의 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뭔데? 네? 그러는 형님이야말로 그 쇼팽인가 쇼핑인가 그 양반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뭔데요? 나? 나야 당연히 쇼팽의 왈츠지. 아주 경쾌한 게 듣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동서는 무슨 곡을 좋아해? 시할머니께서 동서분을 한껏 비웃으며 물었다고 하네요. 저기 그게 모르는구만. 아니 어떻게 쇼팽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럼 혹시 베토벤은 누군지 아는가?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 그럼 베토벤 곡 중에는 뭐가 좋던가? 난 말이야 그 월강 소나타 1악장이 제일로 좋더만. 시할머니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할머님의 동서 얼굴이 샛노랗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이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알긴 뭘 어떻게 알아. 동서 공부 좀 해. 그냥 어디 가서 에라 디어 이러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명색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서 되겠어? 시할머님께서 동서분에게 더 힘주어 말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동서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전설이 되어 가족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놀랐던 것은 시할머님께서 시댁 가족들 앞에서 속이 후련하다며 마치 영웅담을 말하듯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기만 하시던 시할아버님께서 그게 진짜야? 재수씨 표정이 아주 가관도 아니었겠구만. 아주 잘했네. 아주 잘했어. 내 속이 다 시원하고만 그래. 둘 다 좀 배웠다고 그동안 꼴값을 떨어대더니 아주 대응통당했구만. 나도 이참에 공부 좀 해야겠구만. 라고 말씀하시며 뛸 듯이 기뻐하셨으니까요. 평소 시할아버님께서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이라 우리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쌓인 게 참 많긴 많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시할머님은 더욱 절친이 되어서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특히나 시할머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할머니께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며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실 정도랍니다. 그동안 공부가 한이 돼서 잔뜩 움츠린 채 살았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도 어깨를 펴고 다니잖아요. 이게 다 사돈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사돈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했던 사돈의 마음은 제가 배운 그 어떤 지식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인걸요. 제가 오히려 사돈 옆에 있으면 항상 많이 배웁니다. 두 분의 대화가 항상 제 귓가를 맴돌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지금처럼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